지금 시간이 아침 6시인데 배달의 문이죠? 네. 주문. 이 시간에도 주문이 들어오시나 봐요. 네네, 지금 잠시만요. 주문이 들어왔. 배달의 민족 주문. 오늘 고생 좀 하십시오. 네. 초기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셨나요? 처음에 이 가게 인수할 때는 그때 270만 원 들어갔나? 그게 끝이에요? 예. 제일 장사하면서 미안한 게 그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게 미안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포 양구에서 1kg 탕수육을 운영하고 있는 이철우라고 합니다. 이 매장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유통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쪽 그 대표님하고 알게 돼가지고 한번 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탕수육을 좋아하는데 솔직히 저희 애들이 등치들이 다 커요, 셋인데 제가 먹을 게 없어요, 집사람하고 항상. 그럼 지금 시간이 아침 6시인데 배달의 문이죠? 네. 이 시간에도 주문이 들어오시나 봐요. 네네, 지금 잠시만요. 주문이 들어왔. 야간 일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뭐 식사 겸 이렇게 해서 드시거든요. 그래서 아침 새벽 6시부터 가게를 오픈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원래 10시 반 오픈을 했었는데 와이프 가게에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서 일을 도와주다가 그날 사이트를 열어놨는데 주문이 갑자기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들어오네? 그래서 내 거다 하면 다음날 열어보자 했는데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오전에 들어오는 매출도 무시 못하고 뭐 한번 해보자. 피곤하진 않으세요? 솔직히 좀 힘들죠. 특히 아직 애들이 학생들이라 저녁에 저희가 서너 시간 자고 또 준비해서 나가야 되니까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매장에서 잠깐 휴식을 좀 취하기도 하고. 그러면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한 4시간? 동네 근처인가요? 네. 다 한 10분, 5분 거리니까. 같이 출근을 하시나요? 네, 출근해서 저 먼저 이제 내려주고 다시 와이프가 또 가고 저녁에 마치고 또 저 데리러 오고. 사모님이 굉장히 동안이시던데. 네, 좀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나이 차이가 좀 나시는 거구나. 지금 우리 14년 차이니까. 능력자이시네요, 그래도. 아까 그 주문 들어온 게 11번째 주문이라고 하셨는데 엄청 단골분 아니신가요? 네네. 처음에는 위치가 너무 외지고 이게 될까 그랬는데 오픈하기 이틀 전인가 간판불만 애들 엄마가 켜놓으라고 해서 간판불만 켜놨는데 어떻게 알고 오시더라고. 오픈하는 날을. 사실 생각하지 못했죠. 이 정도 반응일 줄은. 처음에 저희 애들도 좀 입맛이 민감해요. 애들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집 근처로 알아보신 건가요? 형님이 계신 그 통진이라는 곳에 거기가 항아리 상권이라 해서 그 주변에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시키거나 아니면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권이라 거기를 같이 하려면은 지금 제가 있는 이 지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배달료 때문에. 그래서 요 중간 부분을 찾은 거죠. 지금 보이시는 곳이 사장님 매장 반대편이고요. 전부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은 아예 업무 끝나고 드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좀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 8시쯤 들어가시거든요. 일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뭐 맥주나 소주에 술 한잔 하시고 간단히 드시고 주무시려고 하시나 봐요. 단체 주문이 들어오면 뭐 100개, 월드컵 때도 막 100개씩 들어와요. 집사람한테 지원 요청하는 거지. 워낙에 빠르니까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거의 한 4배가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사모님이 손놀림이요? 네, 다른 사람이 닭강정 한 10개 뽑을 때 저 사람은 거의 뭐 한 40개 뽑을 정도니까. 사실은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정말 한번 포기할까, 한번 주저앉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원래 집사람은 서예를 전공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때도 졸업 몇 개월 남기고 다 포기하고 뛰어들더라고. 지금도 제가 그 생각하면 울어요. 가끔씩 눈물이 글썽여. 결국은 저 사람 때문에 다시 버텼고 각자 가게도 하고 있고 저한테는 참 소중한 사람이죠. 사장님, 보통 출근하시면 오픈 준비는 어떤 걸 하시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미리 전날 다 준비를 해놓고 아침에 와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마감하면 피곤해서 그냥 내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날 또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손님들한테 음식 가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특히 저 같은 음식은 이 바삭거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깐풍기나 꺼바로나 다 졸이는 거거든요, 소스에. 더 시간이 촉박하죠. 그래서 좀 늦게 가거나 출발했는데 30분 됐는데도 도착을 안 해요. 고객한테 전화해서 다시 보내겠다고 괜찮으시면은 지금 시간이 너무 늦다고. 그래서 최근에 한 3건 그랬어요, 제가. 그 음식을 손님한테 가가지고 아, 여기 눅눅하네, 안 파는 게 낫죠, 차라리. 그냥 고객한테 욕 들어 먹더라도 사실대로 얘기하고 일단 받으셔가지고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다, 하나 더를. 이렇게 음식을 다시 그냥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안 되죠. 그거는 가면 안 돼요. 저한테는 단 한 분의 손님이 아니라 저한테는 영원한 고객이 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예요. 안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이 취소해달라고 그래도 괜찮은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다음에 드실 때 꼭 메모 남겨주시라고 제가 다른 맛으로 서비스를 보내드린다고 더 추가해서. 저부터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애들 때문에 음식을 시켜서 왔는데 너무 늦게 와서 음식이 다 식어서 그러면은 화가 나죠. 그거는. 누구든지 화가 나죠. 음식을 시킬 때 그분들은 이 돈의 금액을 떠나서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그 메뉴를 고를 때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은 음식 중에 내 애들 먹는 거하고 손님들한테 가는 음식이 틀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떤 작업인가요? 예, 우선 튀기기 전에 이제 반죽하는 건데 농도에 따라서 튀김이 하고 났을 때 상당히 틀리더라고요. 너무 늦게 넣어버리면 앞에 먼저 넣었던 게 타버리고. 지금 넣으실 때 사장님 뜨겁진 않으세요? 많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토치도 하고 온 상처 투성이었죠. 이게 튀어가지고 이 발에 나중에 보시면 이제 고기를 털어내는 작업이 있는데 그때 기름이 튀어요, 바닥으로. 그 신발 요 사이로 들어가 발등이 물집 생기고. 기름으로 하는 일이 그래요, 다. 지금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분리 작업이요.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죠. 뭉치지 않게. 이게 들러붙어요. 저희들이 강점이 반반 메뉴라고 해서 2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애들은 탕수육에 자기한테 매콤한 게 먹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평일날에 보면 새벽에 많이 주문이 들어와요. 그때는 보면은 그 오피스텔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 주문을. 이게 평상시에 먹는 탕수육이 몇 g인지를 모르니까 그쵸? 1kg라 그러면 아 그냥 내가 먹는 것보다 조금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1kg 탕수육이 튀겼을 때 이제 양이다 보니까 순수하게 고기만 한 근 반이니까 고기 양만 한 근 반이면 적은 게 아니죠. 이렇게 아침 시간에도 배달을 해주시는 기사님이 계신가요? 24시 24시에 야간 팀이 있어요. 인원이 물론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유 힘드시죠. 지금 아침에 오시는 거 보면 전에는 어떤 여성분이 그거 하시더라고, 야간에를. 결국에는 힘들어서 포기하시고 주간으로 옮기셨다 그러더라고. 야간이 쉽지 않죠. 여기 앉아갖고 추워가지고 발이 시려가지고 막 와서 여기 녹이고 막 그러세요. 그럴 때 막 커피 좀 드시라고 막. 장사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배달해 주시는 분들을 자주 뵈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좀 이렇게 서로 정도 쌓이고 공유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가족이 다 동원돼요. 오늘이 네. 대목인 날이니까 막내는 저한테 올 거고, 도와줄 때는 딸내미 안 오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딸내미만 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야. 이제 제일 장사를 하면서 미안한 게 그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게 미안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애 친구들은 다 놀고 엄마 아빠 어디 가고 이럴 텐데 지들은 오히려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미안하죠. 그건 정말 부모로서 미안하죠. 제가 주위에 봐도 어떤 분들은 정말 하루에 매출이 제로인 분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에이 설마 그러는데 아니에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버텨나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는 월세가 얼마인가요? 저는 여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에요. 45만 원이요? 여기가 몇 평이에요? 이게 8평? 8평인데 45만 원밖에 안 해요? 네. 그냥 다 안 믿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저희가 나올 수 있는 매출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찍으려면은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야 돼요, 혼자서. 여기가 최고 매출이 나왔을 때가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때 한 130 정도?
하루에? 예. 그러면 한 달에는 얼마 정도 나온 게 최고 매출인가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마진율이 어떻게 돼요? 마진율이 저희가 본사 방침대로 나가면 한 50% 정도 보면 될 거예요. 매출이 2천만 원 나왔을 때는 순이익 50%라고 생각을 하면 1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1,000만 원이다. 월세 45만 원 매장에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배달 오시는 분도 안 믿어요, 처음에는. 근데 다른 분한테 내가 얼마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말뿐이지만 라이더 분들은 이게 제가 배달을 누르면 계속 거기에 뜨거든요. 한 달에 뭐 300개 이상을 기본적으로 나가고 하니까 사실 혼자 살 수 있는 게 2,200, 300 정도 올라 넘어가 버리면 좀 버겁더라고요. 그러면 테이크아웃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가요? 여기서 하성, 대고, 아주 풍무동. 저희는 광고를 안 하니까. 아, 광고를 안 하세요? 예, 광고를 못 했던 이유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버거웠죠, 이게. 그걸 하면은 손님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그만큼 혼자서 하다 보니까 대기 시간은 길어질 거고 음식은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겠죠, 분명히 그거는. 배달의 민족 주문. 주문 들어온 건 어떤 메뉴인가요? 사천식 탕수육이요. 날이 추워지니까 이 매운 음식들을 좀 많이 찾으세요. 깐풍기나 사천식 탕수육, 그 다음에 깐풍새우. 초기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셨나요? 보증금 1,000만 원이야 빼고 처음에 이 가게 인수할 때는 그때 270만 원 들어갔나? 그게 끝이에요? 예. 끼류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있던 거를 조금 중고로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믿는 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300만 원 갖고 시작했냐 이거지. 보증금 빼고 나면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이것도 아까처럼 털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사장님은 이 매장은 어쨌든 권리금 없이 들어오신 거네요? 없죠. 저는 아무 일체 그 외에 투자 비용은 없죠. 여기가 치킨집이었으니까 딱 저한테 맞았던 거죠. 이런 냉장고도 필요하고 저는 다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정확하게 있었던 거죠, 다. 이건 뭔가요? 이분은 소스를 듬뿍 넣는 걸 좋아하세요. 됐습니다. 오늘 고생 좀 하십시오. 예.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좀 방송통신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조금 더 무역 쪽의 업무를 좀 배우고 싶어서. 집사람은 이제 그때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왔고 어떤 여학생이 하나 쑥 들어오는데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장님이 첫눈에 반하신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딱 그때 당시에 사장님 나이와 사모님 나이가 어떻게 됐나요? 36, 집사람이 22.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안 되겠다, 이거는. 그러다가 어떻게 술 한잔 먹고 마지막이다, 한번 가보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결혼 승낙 받으시려고? 갔지, 이제. 나오지도 않으시더라고, 안에서. 그냥 물 끓고 앉아갖고 한 3시간 있었나? 집사람이 와갖고 막 울면서 막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 집 안에서요? 아니면 집 밖에서? 밖에서요? 마당에. 혹시 겨울은 아니었죠? 아, 겨울은 아니었어요. 여름이었어. 그게 문제가 됐던. 여름이니까 바지가 좀 얇고 그래 놓으니까 그 자갈들이 다 들어간 거지. 살 속으로. 그래서 지금 다리에도 상처가 그 상처들이 다 있어요. 아직도요? 예. 그게 안 지워지더라고. 가장 바쁜 시간이 저녁 시간대라고 하셨는데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날은 언제인가요? 금요일, 토요일. 특히 일요일은 아예 도시락을 안 싸와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이 중국집들이 9시 정도 보면 보통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가 저녁 먹고 야식, 그 다음에 직장인들 퇴근할 때 얼마 전에 딸이 그냥 놀러 왔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미친 듯이 일하고 왔으니까 고객 한 분 거를 하기 위해서는 15분은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앞에 주문이 2개가 있다. 2개만 있어도 벌써 그 음식이 나오려면 거의 한 40분 기다리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평일은 저희가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금, 토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요일은 아침 6시부터 9시에. 그러면 휴일이 따로 없나요? 벌써 이번에 눈이 와가지고 이번 달에 지금 거의 3일 장사를 못 했거든요. 이게 그런 날이 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하다 보면은 뭐 집안일도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휴일을 정해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 쉰다 그러면 한 달에 4번을 쉬는 건데 거기다가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쉬면 한 달에 뭐 쉬는 날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매출을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사장님도 약간 성격이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성격이신가 봐요. 집사람 하는 얘기가 일을 만들어서 한다고. 뭐 청소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저희가 기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는 습식이에요. 집사람 가게는 건식이라고 해서 이 물 청소를 못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저는 물 청소를 할 수 있어요, 다행히. 이 기름이 튀어요.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은 무조건 바닥 청소를 수세미나 이런 걸로 해서 다 닦아야 돼요. 안 그러면 손님들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지저분하면은 싫죠, 그게. 세제 뿌려가지고 수세미로 밑에 구석까지 다 닦아내야 돼요. 회사를 꽤 오래 다니신 것 같은데 유통. 몇 년 정도 다니신 건가요? 근데 전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한 10몇 년 다녔나, 그번에. 그러면서 이제 항상 머릿속에 했던 게 탕수육 먹고 싶어서. 원래 사장님이 탕수육을 좋아하셨구나.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애들하고 가서 한 번도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아, 보통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을 그냥 세트로 먹다 보니까 거기는 양이 적으니까. 뭐 애들 순식간에 뭐 몇 점씩 가져가 보는 게 없으니까. 장사를 처음에 한다고 하셨을 때 사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처음에 반대했죠. 그때 코로나 끝나면서 배달업이 이제 완전히 좀 하향세에 이미 들어선 상태였으니까. 글쎄 저는 또 틈새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나름 여기 시장 조사도 해봤고 생각은 좀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배달 창업을 시작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나요? 저도 뭐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일단은 첫 번째는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배달업이면은 그 상권이 내가 배달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외곽이지만 가장 중심부에 좀 멀리 있는 곳까지 배달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큰 요인이었고. 손님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단골분들에게? 감사하죠. 가장 첫 번째가 감사하고, 저한테는 그게 자부심이죠. 앞으로 창업하시려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나 조언이 좀 있을까요? 욕심 부리지 마시라는 거. 음식에만 신경 쓰시면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만 신경 쓰면 손님은 오는 것 같아요. 입소문이 참 무섭더라고요. 우선 최저 비용, 그리고 발품 많이 파시고. 저도 집사람하고 뭐 험한 데를 다 다니고 멀리까지 가보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얻었고, 남들이 볼 때는 비좁고 하찮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데고 많은 수익을 주는 데고 실제로. 사장님의 23년 목표는 무엇인가요? 많은 매출이 나오면 좋겠지만 매출보다 첫 번째는 음식 맛있다라는 평가. 인생에 있어서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실 집사람이나 저나 애들 무탈하게 커주는 거. 그동안 힘들게 고생하신 사모님이랑 자녀분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우리 가족끼리 버팀목이 돼주고. 뭐해? 아빠 인터뷰. 화이팅. 시험은? 지금 차 타고 가는 중이야. 지금 가는 중이구나. 알았어. 천천히 해, 천천히. 아빠 지금 얘기한 대로 천천히 하면 돼. 그리고 떨어져도 돼. 한 번은 다 떨어져, 원래. 알았어. 잘하고 와. 전화 줘. 저희 채널에 출연을 결정하게 되신 뭐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다들 힘들어해요. 주저하는 분들도 많고 분명히 틈새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입을 가져간다면 그런 데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사장님 화이팅! 일상 속으로 화이팅!